천천히 시작을 해볼까요? 준비가 됐나?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에 만들 샘플은 지금 우리가 저번 주부터 배우기 시작한 것이 이제 제너레이터라는 걸 배웠었잖아요. 전체 흐름을 보면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배운 거는 이제 QI라는 걸 배웠었잖아요. QI가 결국은 뭐였냐면 파서였었죠. 파서라는 거는 문자로부터 분석을 해서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주는 형태였었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배우고 있는 카르마라는 녀석은 얘는 제너레이터예요. 제너레이터 이렇게. 얘는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와서 다시 문자로 바꿔주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얘가 마치 뭐하고 비슷한 서로 이제 이런 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죠. 하나가 음이면 하나가 양이고 뭐 그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복소수 관련된 그 파서하고 제너레이터를 동시에 둘 다 구현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라는 거는 원래 실수부가 있고 허수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i는 1 플러스 4i 하면 1은 실수부고 4는 허수부잖아요. 이런 형태가 이제 복소수인데 우리가 표현하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1,2 하면 1은 그 필수고 4는 복소수.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입력하면 얘는 그냥 실수만 있는 거. 뭐 이렇게 입력하면 얘는 그냥 실수만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파싱을 할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는 내용은 뭐냐면 문자를 가지고 와서 QI를 통해서 파싱을 하고 파싱된 결과를 다시 제너레이터에 넣어서 그 파싱된 결과를 거꾸로 역으로 해서 어떤 문자화하는 그런 그 일련의 과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예, 동아씨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네요. 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샘플은 그 부스트 환경을 그대로 세팅을 다 해주고 있고요. 기본 헤더까지 이렇게 다 추가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기본 소스는 제가 그 어디죠? 카톡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고 참고를 하시면 될 거예요. 일단 자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이제 파서부터 구현을 해볼 겁니다. 파서부터. 그래서 파서는 네임스페이스 클라이언트라는 데다가 파서하고 제너레이터 둘 다 어디다 구현을 할 거냐면 이 클라이언트라는 네임스페이스에다 구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의 형태를 갖게 될 거냐면 갖는 구조 형태는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그 파서를 시작을 할 거예요. 네임스페이스 클라이언트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왜 빨간 줄이 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이 파스 언더바 컴플렉스에서 복소수를 얘는 복소수를 문자를 이렇게 이제 문자가 들어오겠죠. 이런 위에처럼 이런 문자가 들어오면 얘를 분석을 해서 복소수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복수 형태로. 그래서 이때 이터레이터를 주로 뭘 사용하냐면 템플릿 인자를 사용하죠. 그래서 얘가 이제 문자열이거나 어떤 그런 문자열에 대한 이터레이터 뭐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그 최종 결과는 이 C라는 녀석에다가 부어주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온 처음에 첫 퍼스트 이터레이터하고 라스트 이터레이터가 같으면 비문자열이니까 결과는 파싱한 결과는 실패라고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주로 사용하는 그 네임스페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네임스페이스를 내부에서 좀 코드를 약간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부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부스트에 있는 스프라이트의 아스키는 아스키라는 이름으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부스트의 스프라이트 QI. QI가 파서 역할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파서를 하려고 그러면 QI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그 함수나
뭐 그런 그 데이터 타입들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using으로 해서 using 선언을 좀 하고 있고요. 이렇게요. 더블 언더바. 더블 언더바는 문자열에서 더블을 분석해내는 그 파스였었잖아요. 그 다음 언더바 이름 플레이스홀더고요. QI에 있는 플레이스홀더고. 그 다음에 프레이스 언더바 파스는 얘에 있는 함수 중에 하나였었죠.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중요한 함수 중에 하나가 프레이스 언더 파스라는 녀석이었어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라는 녀석의 제너레이터. 여기서 이제 파서만 쭉 묶어보면, 이렇게가 파서고, 이렇게가 파서죠. 이렇게가 파서고, 나머지는 이제 관련된 부가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복소수를, 지금 문자가 들어오는 문자가 이런 식으로 문자가 들어올 거예요. 일단 우리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이러한 문자가 들어오면, 1,4 가로가 있으면 앞에 수는 실수, 뒤에 수는 허수. 가로에다 숫자만 있으면 얘는 그냥 실수. 그 다음에 그냥 4만 있으면 실수,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거예요. 그러려면 복소수 허수와 실수에 대한 어떤 값을 보관할 일단 변수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 변수에다가 리얼 넘버하고 이미지 넘버를 보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싱을 하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저번 시간부터 계속 배웠던 내용이에요. QI 파스 해가지고 처음에 두 인자는 뭐냐면 이터레이터 처음과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범위에서 파싱을 할 건지 first, last 여기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인자, 일단 두 번째 인자는 잠시 뒤로 하고 마지막 인자를 보면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이 파싱하는 과정에서 여기 이렇게 스페이스바가 들어가 있다는 이러면 이 스페이스를 없애고 1,4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델리미터로 이건 이제 스페이서 파서라고 부르죠. 그래서 스페이스라는 요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걸 그대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두 번째죠. 여기 이제 핵심이죠. 요 전체가 뭐냐면 파서예요. 이 파서 내용이 뭐냐면 이 해석을 해보면 여기 5와 연산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5와 연산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여기 위에 거 이거나 아래 거가 되는 거예요. 문자를 분석할 때 위에 타입으로 분석하거나 아래 타입으로 분석하게 될 거예요. 근데 시작을 만약에 얘로 하는 거잖아요. 얘로 시작하는 거예요. 가로로. 가로가 없으면 어디로 가냐면 1로 가는 거예요. 가로가 있으면 위로 가고 없으면 5와 연산자 아래쪽에 있는 파서가 작동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5와 연산 가로 다음에 W이 오면 여기 숫자를 W로 보는 거예요. W이 오면 그 숫자 만약 W이 아니면은 다시 에러가 떠요. 결과가 멈추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 정상적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가로 다음에 스페이스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W 오면 그 값을 여기 있는 이 꺽쇠 안에 들어간 요 녀석이 시메트릭 액션이잖아요. 그래서 그 1을 읽었다 그러면 1이 어디로 들어오면 이 언더바 1로 들어와요. 1을 읽으면 그 1이 언더바 1로 들어요. 플레이스홀더. 그래서 요게 어디에 저장이 되어지냐면 RN이라는 녀석한테다 저장할 거예요. 그 레퍼런스, RN에 대한 레퍼런스를 넘겨주고 여기 레퍼런스는 포닉스에 있는 레퍼런스를 이용하게 되면 요 레퍼런스 이쪽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결국 1을 읽으면 그 이 값이 언더바 1로 보관되어지고 그 값이 레퍼런스 하고 있는 RN에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시멘틱 액션이죠. 마치 람다 같은 녀석이라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람다라는 걸 쓰고 있지만 이미 그 부스 쪽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람다 형태의 어떤 알고리즘을 이미 쓰고 있었어요. 이것도 일종의 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거는 다음에 오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들어가고 가로가 있잖아요. 그럼 이 뜻은 뭐냐면 있거나 없거나예요. 없거나 있거나 두 가지 딱 케이스가 나와요. 만약에 콤마가 없으면 무시하고 곧바로 넘어가 이쪽으로. 여기 마지막에는 요 가로로. 그래서 만약에 여기 콤마가 없으면 요 두 번째 구문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콤마가 없으니까 뒤로 넘어가면서 뭐만 저장이 되어지냐면 리얼 넘버만 저장이 되어진 거죠. 만약에 콤마가 있으면 하나가 딱 있으면 한 번만 딱 반복하고 다음으로 가요. 그러면 4가 들어오겠죠. 4가 들어와서 똑같이 들어오는데 이때는 이제 이미지 넘버 허소에다가 값을 보관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내용은 뭐냐면 가로로 시작해서 숫자를 읽어드리는데 만약에 다음에 콤마가 있으면 하나 더 읽어드리고 콤마가 없으면 곧바로 나가고 이러한 그 파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케이스 있잖아요. 가로가 없는 케이스. 그리고 걔는 그냥 리얼 넘버에다가 그냥 보관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파서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코딩은 만약에 이 라스트 퍼스트가 차근차근 가요. 그 파싱 할 때마다 가가지고 마지막까지 가거든요. 마지막까지 가서 갔다는 소리는 완벽하게 해석했다는 소리잖아요. 이런 그 파싱에 의해서 완벽하게 그 문장이 해석이 되면 그걸 이제 풀 매칭이라고 부르죠. 풀 매칭이 아니면 폴스를 보는 거예요. 중간에 그 파싱할 수 없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서 멈추는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폴스로 가고 나머지는 이제 뭐로 가냐면 그 완벽한 거라고 보는 거죠. 풀 매칭이 됐다라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C가 보면 유니버설 레퍼런스잖아요. 컴플렉스 넘버. 여기다가 다시 얘를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복사해서 넣어주고 리턴하기를 여기 리턴값 여기 이제 R이죠. R의 리턴값을 반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파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소수를 이런 문자열에 들어오면 파싱해서 복소수를 툭툭툭 만들어서 외부로 던져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자가 들어오면 문자를 분석하는 걸 이렇게 짠 거예요. 파서를 이용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파싱에서 만든 컴플렉스, 지금 파서가는 일은 문자를 읽어드려서 데이터 타입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이터 타입을 다시 제3의 형태로 바꿀 거예요. 문자 형태로.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제너레이터예요. 그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칼마라는 알고리즘이고 그 라이브러리고요. 그래서 걔를 시작을 이렇게 할 겁니다. 제너레이터 구조를. 그런 식으로 제너레이터 컴플렉스 해가지고 얘는 이때 이터레이터를 뭘 받냐면 이터레이터 타입을 아웃풋 이터레이터를 받아요. 왜냐면 컴플렉스를 받아서 컨서스를 받잖아요. 컨서 타입으로 받아서 걔를 문자화 시켜서 이 싱크라는 녀석한테다 써버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웃풋 이터레이터가 필요해요. 얘하고 반대죠. 얘는 인풋이고 읽어드리는 여기 파서는 인풋으로 하는 거고 얘는 제너레이터는 아웃풋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네임스페이스하고 그거를 추가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칼마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칼마의 네임스페이스를 내부 네임스페이스 이름으로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더블하고 불하고 true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다 여기는 이제 제너레이터예요. 여기는 다 제너레이터입니다. 이 제너레이터를 사용을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 제너레이터를 직접 만드는 구문을 다음 주에는 만들 거예요. 자신의 그 마음대로 이렇게 제너레이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파서처럼. 그건 다음 주에 얘기를 하고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코딩을 이렇게 짤 거예요. 얘도 이렇게 짜면 간단해요. 싱크에다가 얘가 팔마의 제너레이터라는 함수가 있어요. 저번 주에도 사용한 함수인데 첫 번째 인자가 싱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가 얘는 제너레이터예요. 제너레이터를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컴플렉스 요게 요 세 번째 인자로 와요. 컴플렉스가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제너레이터 여기 이렇게 파시간 결과를 어디에 저장하는 거면 싱크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데이터 타입 C가 오면 걔를 막 분석해가지고 문자를 만든 다음에 결과가 싱크로 이렇게 세이브 이렇게 할당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을 보면 지금 요 C가 오잖아요. 컴플렉스가 오면 얘는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할 거냐면 이 컴플렉스가 예를 들어서 1, 0이다.
그러면 1lem이라는 이런 컴플렉스 넘버를 가지고 있으면 얘는 보관하기로 그냥 1로 써버릴 거예요. 허수부가 없으니까. 허수부가 없으니까 이렇게 쓸 거고요. 만약에 허수부가 있다. 그러면 그냥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버릴 거예요. 이렇게. 허수부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르게. 근데 지금 이 컴플렉스라는 타입은 컴플렉스 타입이 여기서 곧바로 넘기는 과정에서 실제로 곧바로 못 넘기거든요. 그래서 넘기기 위한 작업을 나중에 해줄 건데 어쨌든 해줬다 그러면 요 구문 범위에도 5화 구문을 중심으로 아래이에요. 요게 실패를 하면 얘로 가게 돼 있어요. 얘가 실패를 하면 얘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여기 보면 이렇게 레퍼런스가 붙어 있잖아요. 얘가 뭐냐면 처음에 값이 true이면 이런 의미예요. 처음에 들어오는 값이 true이면 여기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true 20 뭐 여기면 1,2 이렇게 써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첫 번째 값이 true이면 이런 뜻이에요. 이 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true가 아니면 이라는 구문은 어떻게 쓰면 되냐면 앞에다 not을 써주면 돼요. 그 느낌표 연산돼 있잖아요. 이렇게 써주면 true가 아니면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값이 뭐냐면 얘가 복소수이냐 아니냐 허수부가 있냐 없냐 뭐 그런 내용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허수부가 있으면 두 개를 읽어드리는데 첫 번째 실수 허수 그 다음에 얘가 없으면 얘가 true가 아니면 false란 소리잖아요. 이게 false란 소리잖아요. 그리고 false를 딱 읽어드리는 순간 이 어비스라는 명령은 뭐냐면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읽어드리긴 하지만 false를 읽어드리긴 해요. 여기 true였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false겠지. 그렇지만 그 값을 무시하고 곧바로 첫 번째 값만 읽어서 쓰겠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요 지금 우리가 이 C라는 녀석이 지금 결국 C에서 읽어드려서 여기서 제너레이션에서 싱크에다 넣는 거잖아요. 순서가. 근데 C 자체는 허수인지 실수인지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컴플렉스를 보고 얘가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가 실수인지, 어떻게 실수를 호출하는 건지, 허수는 어떻게 호출하는 건지, 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데이터 타입을 걔가 자동으로 알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위로 올라가서 뭔가를 하나 더 추가를 할 거예요. 이런 거를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부스트 퓨전에 다양한 종류의 어댑터가 있어요. 어댑터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그 타입을 파스하고 연동을 해야 돼요. 파스하고. 근데 파서나 제너레이터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퓨전에 있는 시퀀스 컨테이너라는 게 있어요. 걔 기반으로 모든 게 움직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기본 설계 자체가. 그래서 컴플렉스를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컴플렉스라는 녀석을 마치 뭐처럼 바꿔줘야 되냐면 얘가 알아먹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컴플렉스 녀석이 파서로 넘어갔을 때 파서 컴플렉스구나. 너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거꾸로 반대로 파싱된 결과를 다시 컴플렉스로 바꾸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부스트, 퓨저, 어댑터, 언더바 우리가 맨 처음에 전 QI 때 배운 거는 스트럭처를 배웠거든요. 스트럭처를 어댑터 할 수가 있어서 곧바로 그 멤버가 스트럭처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가 뭐냐에 따라 써주면 쫙 분석하는 작업을 자동으로 했었어요. 근데 얘는 좀 특이한 녀석이에요. ADT라고 붙은 녀석은. 얘는 어떤 식으로 컨버팅을 하냐면 그 퓨전에 있는 스퀘언스하고 이렇게 서로 연동을 거냐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오퍼레이션으로 걸어요. 특징이. 함수 형태로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형태의 데이터 타입이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어댑터예요. 얘를 보면 컴플렉스 녀석이 있어요. 컴플렉스 더블 갖고 있는 게 템플릿이거든요. 컴플렉스가 표준에 있는 유니스 더블 들어가는데 얘가 첫 인자로 불리한 타입을 가질 거예요.
불리언 타입을,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여기다가 딱 붙여줄게요. 의미하는 바는 이래요. 첫 번째 타입은 어트리뷰트 타입이에요. 어트리뷰트라는 건 파서가 걔를 바라보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파싱했을 때 만들어진 타입이 있을 거잖아요. 3.4 그럼 걔는 뭐 더블이든지 플랫이든지 뭐는 거 해석이 되겠죠. 그 타입이 어트리뷰트예요. 파서가 보는 타입. 걔 둘 다 해놓고 두 번째 타입은 뭐냐면 걔 컨센서 타입이에요. 얘에 대한 컨센서 타입.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이 OBJ라는 녀석이 이 컴플렉스에 대한 인스턴스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컴플렉스에 대한 인스턴스에 대해서 이미지 했을 때 그게 0이 아닌 거. 즉 이미저리 넘버가 0이 아닌 거로 이 기냐 아니냐로 판단하도록 해놨어. 이렇게. 그러니까 두 번째는 더블이에요. 더블은 리얼 넘버. 세 번째는 이미지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여기 있는 요 녀석은 세 번째 요 인자들은 뭐냐면 값을 얻어낼 때 사용하는 거예요. cat. 네 번째 값은 값을 설정할 때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요게 이렇게 하게 되면 이 value라는 걸 value, 오브젝트하고 value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값이 오면 그 값을 써주면 돼요. 여기는 첫 번째 거는 무시해버리는 거고 값이 오면 왜냐면 얘가 이미저리 넘버가 0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얘는 무시해버릴 거고 세 번째 값들은 이렇게 읽어드리게 될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 컴플렉스 넘버를 뭐로 보냐면 불리언, 더블 타입으로 볼 수가 있게 돼요. 세 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면 이게 C가 컴플렉스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보냐면 불리언, 더블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불리언, 더블. 근데 첫 번째 값이 true이면 일로 들어가고 true가 아니면 첫 번째 그 불리언 타입은 무시하고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시프트 왼쪽이잖아요. 왼쪽 하게 되면 쭉 해서 어디에 보관이 되면 최종적으로 여기에 세이브가 되도록 되는 거예요. 제너레이션과 파서의 차이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문자열을 들어오면 걔를 파싱해서 개체를 만드는 게 파서 역할이고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걔를 다시 새로운 형태로 바꾸는 일련의 과정들은 제너레이터가 하는 일이에요. 토큰 순서대로 하긴 하는데 얘는 프로그래머블하게 얘가 익스프레션을 만들어줘요. 입부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합되어지면 복합 파일들도 막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벡터가 인티저 플랫이 있다 그러면 걔를 통째로 벡터로 읽을 수도 있고 앞에 벡터에 있는 앞에 값 뒤에 값 이렇게 순서대로 뽑아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타입들과 서로 이렇게 믹싱이 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직접 뭘 만들 수 있냐면 파스를 내가 직접 디자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W나 이렇게 썼었잖아요. 내가 그걸 디자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제너레이션 자체가 서로 엮이고 서로 연동하는 것들이 다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파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그 데이터를 취급하고 할 때도 얘는 문제없이 그거를 프로그램적으로 의도를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면서 얘가 숫자냐 아니냐 이렇게 막 일일이 분석하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의미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냥 데이터를 바이너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적인 어떤 문법 구문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얘를 사용하는 코딩을 짜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코딩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해놨어요. 일단은 제가 뭘 만들었냐면 오스트림 이터레이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오스트림 이터레이터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그게 아웃풋이잖아요. 어떠한 그 스트림을 뭐 ST 스트림이 하여튼 뭐 스트링이 있을 거잖아요. 스트림 형태의 데이터 타입들을 아웃풋 형태의 이터레이터로 바꿔주는 이터레이터 어댑터예요. 표준에 있는 거예요.
얘는 이터레이터로, 여기 타입, 싱크 너버 타입 녀석 이터레이터예요. 아웃풋 이터레이터. 따라서 여기서 지금 얘를 쓴다는 소리는 어디에 쓴다는 소리냐면, 여기 있는 제너레이터 컴플렉스 넘기겠다는 소리죠, 얘를. 그쵸. 아웃풋인데, 얘가 아웃풋 이터레이터가 필요한데, 얘는 아웃풋 이터레이터잖아요. O 스트림 이터레이터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게 이제 결과가 저장되는 건데, 프로세서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프로세서라는 함수를. 그래서 스트링 넣고요. 스트링 하나 넣고, 컴플렉스 넣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스트링을 처음 문구 들어가자마자, 파싱할 문구는 하고 딱 띄워주면, 겟라인으로 읽어드려요. 시인에서. 여기 이제 들어가는 대부분 입력하는 문구가 뭐 이런 식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문구가 들어왔는데 만약 Q가 아니면 Q이면 나가는 거고 Q가 아니면 파서에서 넘겨요. 파서에다가. 스트링의 비긴과 엔드, 스트링의 비긴과 엔드의 이터레이터를 넘기고 마지막에 컴플렉스를 넘겨도 되어 있잖아요. 파서 컴플렉스 보면 이터레이터 퍼스트 라스트 그 다음에 컴플렉스를 레퍼런스 넘기니까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파싱이 안 되면 이 문자열을 파싱한 문자열이 문제가 있으면 문자열이 밖으로 나가서 다시 두 번째 문구로 브레이크 나가서 다시 문구 새로 입력하세요라는 문구가 뜰 거고요. 파싱이 됐다. 그러면 컴플렉스 C가 데이터 타입이 채워진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면 그 만들어놓은 걸 다시 제너레이션 해.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제너레이터에 넘길 때 그럴 때 싱크를 넘기는 거죠. 싱크에다 써라 라고 싱크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싱크를 넘기면 여기에서 싱크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 싱크 이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여기다 써줘. 파시한 결과를 그런 그 C를 컴플렉스를 써주고 한 줄 이게 이터레이터잖아요. 이터레이터니까 레퍼런스 붙으면 그 이터레이터가 기본적으로 포인터잖아요. 레퍼런스를 붙이면 그 값을 저장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걔가 컨스턴트 커렉터에 대한 이터레이터를 그 엘리먼트를 갖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문자를 하나를 넣어주면 한 줄 내리는 거예요. 뭔가 딱 하고 한 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뭐 이렇게 꺽쇠가 들어가 있는 구조의 형태를 이렇게 분석을 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해봅시다. 사용하는 부분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 싱크 타입을 만들 거예요. 싱크 타입을 만드는데 스트리머로 스트림 쭉 붙는 대상이 누구냐면 C아웃을 설정해 줄 거예요. C아웃으로.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가 싱크니까 부으면 어디로 가냐면 결과가 C아웃을 뿌려주는 거예요. C아웃으로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겼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사게 되면 결과를 봅시다. 이제 결과를 보면 2,3 제가 이제 문자를 입력한 거예요. 엔터를 치면 얘가 파서로 넘어갈 거예요. 그런 다음에 컴플렉스를 만들어서 만든 컴플렉스를 다시 제너레이터에 넣어줄 거예요. 그럼 제너레이터는 그 파시된 해서 보면 이렇게 되죠. 2,3에 꺽쇠가 들어가 있죠. 제너레이터가 분석을 해서 어디로 부었냐면 싱커에다 부었어요. 싱커에다가 부었으니까 싱크가 가지고 있는 내부 스트리머는 C아웃이거든요. C아웃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화면으로 이렇게 다시 2하고 3 하게 되면 얘는 뭐만 있어요? 허수만 실수만 있으니까 2,3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꺽쇠. 그냥 3 하게 되면 얘도 그냥 실수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도록 되어 있어요. 화면이 좀 느린가요? 일단은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싱커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 돌아가는 건 없는데 약간 느리다고 하네요. 어쨌든 얘를 이렇게 싱커로 도입하는 이유는 내가 싱커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든 결과가 꼭 화면에 출력하려는 보장은 없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파일로 쓰고 싶어요. 파일을 스트리머로 넘기는 거예요, 이제는. 파일을 스트리머로. 그러면 싱커2에다 붙지만 결국 파일이 써지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실행해놓고 폴더를 한번 가서 열면서 봐야 되겠죠. 여기 보면 테스트랑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한번 볼게. 이게 아닌가? 안 먹히나? 이거 넘기진 않았군요. 네, 넘기진 않았어요. 만들기만 하고 스트림 여기 싱크2를 해줘야 되는데 안 했어요. 네, 만들기만 하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테스트 파일이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2,3 하게 되면 뭐 아무 일이 없어요. 2, 3, 4,9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가 어디가 있냐면 이 폴더가 아닌가? 카르마 테스트 2 Q하고 끝나야 되나? 이게 써졌네요. 이렇게. 조금 전에 이 상권 써있는 그 결과가 여기 쭉 보관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플래싱을 안 해서 그래요. 플래싱을 안 해서 그랬을 뿐이지 이렇게 하게 되면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플래싱은 나올 때 해줄 수는 있는 거. 어차피 원래 그 히플 프로그램상에서 이거 아이오 쪽은 싱크가 안 맞아도 되잖아요. 스펙상에 안 맞아도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되고 이렇게 종료처럼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그 결국은 타겟만 딱 바꿔주면 스트림 대상 붙는 대상만 딱 바꿔주면 결국은 싱크가 대상을 담고 있어서 그 대상만 쭉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초기 개발은 어떻게 하냐면 시아웃을 기반으로 테스트 쭉 하다가 됐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새로운 형태로 바꿔버리는 거죠. 물론 얘를 뭐로도 바꿀 수가 있냐면 네트워크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최근에 네트워크 TS가 들어오잖아요. 그 네트워크 TS에 네트워크 스트리밍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스트리밍이 있어서 파싱한 결과를 어떻게 보낼 수 있냐면 네트워크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편에서 또 똑같이 걔를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파서에다 밀어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럼 네트워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여기서 어떤 문법적인 걸 갖다 치면 걔가 그쪽 반대편에서 해석해서 또 응답 걔에 처리하고 다시 보내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네트워크는 데이터베이스잖아요. 앞에가 몇 개고 이거 뭐니까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분석했는데 얘는 뭐냐면 네트워크를 타고 다니는 거는 데이터가 아니라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문법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단순히 보면 얘가 오스트림 파일 형태라고 하면 얘가 네트워크로 가게 되면 얘는 네트워크 사이에 움직이는 프로그램 룰이 되는 거예요. 프로토콜이. 그래서 그런 형태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여기까지 전체 내용은 제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이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네, 질문 없나 봐요. 근데 아직이 아니라 이제 끝내야 돼. 이게 대표적으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스프리트를 사용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얀덱스라고 한 거, 얀덱스인가 하는 그 러시아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다음 정도 되는 회사거든요.
그 회사가 FTP 서버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요. 이메일 서버 잘 만들어 사용하지만 그 FTP 서버를 굉장히 잘 만들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FTP 서버가 이 스프리트 기반으로 설계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FTP 서버, FTP 프로토콜 자체가 문법으로 규약이 있잖아요. 문법이 뭐 로그인이라는 문자가 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왔을 때 어떻게 해석해 그걸 룰로 다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머 룰로. 데이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룰에 따라 계속 움직여요. 그러면서도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전에 그 부스트 개발자들이 부스트에 있는 그 통신 개발자들이 러시아에 가서 한번 그 세미나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세미나 내용이 뭐였냐면 얼마만큼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 예였었어요. 그러니까 트래픽을 쭉 올리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딱 떨어지냐면 나중 가면 랜카드가 그 이상 못 받아. 프로그램을 처리할 수 있는데 랜카드가 못 받아까지 끌어올리는 그 샘플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찾아보시면. 그게 그 사람들이 바로 만드는 것이 FTP 서버를 이 스프리트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서큘러 버퍼라는 거를 그 사람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그거 결합시키거든요. 그러면 속도가 거의 극강의 속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PC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속도가 나오고 오직 문제는 랜카드가 커버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야. 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예들이가 있거든. 그때도 이 스프리트를 사용해서 구현을 하는 예가 있어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스터디는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됐죠? 고생하셨어요.